자, 연립2차 부등식은 딱히 연립방정식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그냥 바로 문제 풀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익힘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학생들이 좀 많이 질문하는 문제들 위주로 조금 먼저 해볼게요. 오케이? 많이 질문하는 문제 위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2번부터 먼저 보면 익힘 1번에 2번. 자,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땐, 자, 이렇게 1번씩 하고, 자, 이렇게 2번씩. 자, 두 개를 동시에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연립부등식을 이렇게씩 세우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적절히 이항을 해줘서 요거 이제 우변을 얘를 이제 억지로 이렇게 이항하지 맙시다. 우변을 이항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도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뒤집어요. 반대로 딱 뒤집으면 어떻게 돼?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지? 크다가 식 쪽으로 가게.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하면은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되죠. 됐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자, 큰 작작이지? 큰 근보다 크고 크다일 때는 큰 작작, 작다로 갔을 때는 사이값으로 처리해 주고요. 자, 연립해야 되니까 반드시 수직선 그립시다. 자, 수직선 그려서 보면 마이너스 1, 1, 3, 5.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위에 있는 부등식은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고, 자, 다른 높이로 해줘. 알겠지? 다른 높이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겹쳐지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누가 정답이다? 겹쳐지는 부분 여기에 하시면은 3초가 5 이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아래쪽에 605번에 예를 들어 4번. 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절대값 x 제곱하고 x 제곱하고 계산하면 같습니다. 요걸 이용하시면 요 x 제곱을 뭘로 바꾸어서 절대값 x로 바꾸어서 밑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지. 맞죠? 이런 식으로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은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 큰 작작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절대값 x가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또 여기서 애들이 좀 잘 못하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 절대값 x는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커다라는 요 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것을 굳이 식으로 쓸 필요가 없죠. 따져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항상 성립하니까 얘는. 그래서 요 조건만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요 조건만 따져주시면 x는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가 되고, 연립해야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하시면, 위의 식은 부등식이 자 이런 식으로 큰큰 작자 벌어질 거고, 범위가 밑에 식은 사이값으로 처리하면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초가 2 이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606번 같은 경우는 606번도 학생들이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 부등식은 이제 빠르게 연립해 볼게요. 얘는 빠르게 연립하시면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요. 동시에 써보자. 마이너스 2, 0, 1, 2. 위의 식은 사이값으로 처리하고요. 밑에 식은 큰큰 작자.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고요. 이제 뭐가 나왔어? 자, 이 녀석이 나왔지. 요 녀석의 해가, 요 녀석의 해가 이거지. 얘가, 자, 이 녀석이 요 부등식의 해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방정식으로 바꿔서 이거 두 개가 근이라고 해서 근계쳐도 되고요. 근각예술 관계로 해도 되고. 제일 보편적인 방법은 이제 얘를 거꾸로 가는 거지. 천천히 거꾸로 가면 이제 요런 2차 부등식이 나오려면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느냐. 자,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지. 0보다 작거나 같다. 전개하면은 요렇게 나오고요. 3x 플러스 2. 자, 요 두 부등식이 같아지려면 상수항을 맞춰주면 되겠지. 상수항 맞춰주는 게 제일 편하죠. 양변에 뭐를 곱한다? 3을 곱해서 3을 곱하게 되면 이 녀석이 A고 이 녀석이 B고, 그치? 됐죠? 그래서 A, B 구했습니다. 됐죠? 더하시면 정답 3번. 자,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또 607번에 2번 같은 2번 문제. 요것도 학생들이 좀 많이 질문하는 문제예요.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번 식은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첫 번째 식은 인수분해 해서 요렇게 끄집어내고요. 두 번째 식은 이제 얘 어떻게 처리해야 돼? 얘를 박스로 보면 네모 박스가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박스가 이거였죠? 됐어? 그래서 양변에 이제 A를 더해주면
밑에 식이 부등식이 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밑에 식 부등식 해가 이렇게 나오고, 위에 식 부등식 해는 큰 작작 해줍시다. 큰 근보다 크거나 작은 근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됐어? 자, 요게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하는 핵심인데, 요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요 부등식은 자, 요렇게 생겼어. 경계값이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딱 가운데가 누구야? 센터. 딱 가운데가 A지. 중점이. 중점이 A고 몇 칸짜리 부등식? 2칸짜리야. 오케이? A가 커지면 어떻게 돼? A가 커지면 이 범위가 어느 쪽으로 하겠어? 2칸짜리가 유지된 채로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야. A가 작아지면 쭉 왼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누구랑 연립했을 때? 요 녀석. 좀 꼼꼼하게 한번 해볼까? 됐어요? 자, 요런 식으로 되는 첫 번째 식. 이제 얘랑 연립해서 뭐가 돼야 돼? 해가 어떻게 돼야 돼? 존재하지 않아야 되지. 그러면 A가 충분히 작을 때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어느 정도 커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2칸짜리니까 해가 없게 되지. 쭉 해가 없다가 이제 큰 경계값이 2보다 커지게 되면 해가 또 존재하게 되는 거지.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자,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족하겠죠. 그치? 자, 요 작은 경계값이 어떻게 돼? 얘잖아. 그치? 요 작은 경계값이 뭐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3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해가 없게 되지. 그치? 자, 언제도 해가 없어. 요거 두 경계값이 겹쳐줘도 해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 등호가 붙을 수 있지. 그치?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경계값은 어떻게 되면, 요 경계값은 2보다 작으면 되겠지. 요 경계값은 2보다 작을 때.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면 A는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2랑 1 사이 경계 포함하고 이렇게 되신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맞아요? 어? 아니, 해가 존재해야 되네? 잠깐만. 존재하지 않는 건 줄 알았어. 미안해. 다시 그려야 되네. 다시 할게. 문제 잘못 읽었어. 미안해. 다시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리면 죄송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2칸짜리 경계값이 요렇게 될 때. 자, 요렇게 되는 순간부터 해가 존재하지, 그치?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요 왼쪽 경계값이 요 작은 경계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면서 해가 존재하지. 그럼 요렇게 되거나, A가 충분히 커져서 어떻게 되는 경우? A가 충분히 커져서 요 오른쪽 경계값이 2보다 더 커지는 경우. 자, 이렇게 되거나 또는 A 플러스 1이 충분히 커져서 2보다 더 커지는 경우. 그러면 이제 A 값은 정답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더 큰 경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가자.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익힘 2번인데, 익힘 2번.
돼서? 자, 요 부등식의 해가 이제 어떻게 됐대? 풀어봤더니 이렇게 됐대. 자, 일단 정석적으로 한번 풀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정석적으로 풀려면 최대한은 어떻게 돼? 둘 다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지? 둘 다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둘 다 인수분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부등식의 해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애매한 게 확실한 게 있으면 확실한 거부터 그리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애매한 거부터, 확실한 거부터 먼저 그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첫 번째 부등식이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자 봐, 겹쳐지는 부분이 이렇게 되시려면 두 경계값이 어떻게 처리하지 되나? 2라는 경계값이 여기 있지. 겹쳐지는 부분이 이렇게 되려면 크다의 형태로 되셔야지 겹쳐지는 부분이 얘가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근이 나와야 되겠다. 2보다 크거나 또는 a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얘만 그리면 되죠. a보다 작다. 그럼 a보다 작다는 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있어야, 그치? 여기서 겹쳐지는 부분이 안 생기면서 연립했을 때 해가 정확하게 얘가 된다.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됐죠? 등고 붙어도 돼, 안 돼? 되지? 왜냐? 얘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이 안 생겨서 해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a가 마이너스 1 이하라고 처리하시면 되는데, 요 녀석을 좀 더 빨리 푸는 방법. 좀 더 빨리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보면, 잘 봐. 여기에 3이라는 경계값. 3이라는 경계값은 어느 부등식에서 왔을까? 위에식, 밑에식. 얘가 작거나 같다잖아. 그럼 이 3이라는 경계값은 위에식에서 왔겠지. 2보다 크다라는 요 2라는 경계값은 누구한테 왔겠어? 요 밑에 식에서 왔겠지. 그치?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근이 2보다 크다라는 것, 근데 잠깐만, 이러면 똑같잖아. 잠깐만, 이 녀석을 이렇게 푸는 게, 이건 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이 녀석이 이게 되는 게 있는데,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거는 610번이 경계값으로 되거든요. 610번이 경계값 이용해서 되니까 610번을 나중에 풀 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10번을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별표 치고 질문하세요. 알겠지? 여기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경계값으로 푸는 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안 된다. 얘는 정석적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익힘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익힘 3번. 자, 익힘 3번. 자, 익힘 3번 여기 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별표를 5개 박아주세요. 별표를 5개 박아준다. 됐음?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치, 독서고도 이번에 이거 한번 나왔잖아. 그치? 요런 스타일 문제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된다. 자, 요 밑에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요게 합차로 인수분해 되죠. a 플러스 3과 a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 x 인수분해가 이따구로 되겠죠. 그치? 그래서 위의 식도 인수분해 해주고 밑에 식도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저 위의 식에서는 x가 7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식 처리하면 되고요. 자, 밑에 식은 경계값이 얘가 훨씬 크고 얘가 작으니까 사이값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됐어? 자, 요 녀석이 몇 칸짜리 부등식? 6칸짜리 부등식. 오케이? 자, 그리고 정수의 얘 만족 동시에 연립했었을 때 정수 x 값이 뭐가 뿐이다? 정수 x 값이 8 뿐이라고 되어 있어. 8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요런 정수에다 밑줄 긋고, 자, 정수 나왔을 때는 밑에다 쓰자. 수직선 눈금 다 그리세요. 수직선 눈금 다 그려. 그래서 수직선 눈금을 충분하게 다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촘촘하게 다 그립니다. 5, 4, 3, 2, 1, 0, 마이너스 1. 자, 충분히 다 그려줍니다. 지금 공간이 좁아서 여기 좀 촘촘하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의 식부터 먼저 수직선을 그려보도록 하자. 자, 위의 식을 수직선을 그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위의 식을 수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됐지? 자, 연립했을 때 만족하는 값이 8뿐이어야 된다면 요 그래프가 요 수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얘는 만족하고 9를 만족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그려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즉 큰 경계값에 해당되는 a 플러스 3이 딱 누구 사이 떨어지면 되는 거야. 8하고 9 사이에 떨어지면 겹쳐지는 부분에서 만족하는 정수가 딱 누구밖에 없는 거야. 8 포함하고 9 포함 안 되면서 딱 누구만 만족해. 8밖에 만족하지 않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a 플러스 3은 누구랑 누구 사이다? 8하고 9 사이여야 된다. 됐어? 자, 이 8하고 9 사이여야 되는데, 자, 등호 성립 조건 따져야 됩니다. 등호 성립 조건. 자, 여기 얘가 9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얘가 9가 돼버리면 9가 포함이 돼버리지. 근데 8하고 같아져도 얘는 괜찮지. 얘가 경계값이 딱 같아져도 만족하는 건 8뿐이니까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 있어서 여기 밑에다가도 반드시 뭐라고 쓰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 3을 빼주면 어떻게 된다? A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됐죠? 근데 애들이 이게 처음 이제 풀어보시면 애들이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자, 13번을 한번 해볼까? 13번.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이거보다 어렵게 출제된 적이 많아요. 자, 아래쪽에 13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13번. 613번을 보면 미리 인수분해를 좀 해버릴게요. 미리 좀 인수분해를 해주고 이 녀석도 천천히 인수분해를 합시다. 자, 얘는 확실하게 그릴 수 있지. 얘는 x는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야. 이 녀석이거든. 경계값이 a랑 2인데 문제는 이 a가 큰지 2가 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직선이 요렇게 생긴 건 알겠는데 얘가 사이값인 건 알겠는데 a2로 되는지 2a로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그리자? 확실한 것부터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어떻게 돼? 정수 밑줄 긋고 뭐라고 하자? 눈금, 수직선 눈금 그리자라고 쓰자. 자, 정수 밑줄 긋고, 자, 정수라고 되어 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수직선의 눈금을 충분히 다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돼서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다 그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위의식부터 볼게요. 자, 위의식 보면 어떻게 돼? 위의식을 보면 자, 여기까지 됐죠?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밑에 식을 보면 어떻게 돼? 밑에 식을 보면 2까지는 알겠잖아. 요렇게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알겠어. 오케이? 자, 근데 이제 경계값 A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이쪽으로 가는 경우야. 오케이? 케이스 1. 자, 이쪽으로 갔을 때 만족하는 정수해가 몇 개? 정수해가 1개 되면 된대. 잘 봐. 여기에 떨어졌어. A가. 그럼 만족하는 정수해가 1개 맞지? 오케이? 잘 봐.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쌤, 여기 떨어질 때 왜 돼요를 질문을 많이 해. 여기 떨어져도 연립했을 때 겹쳐지는 부분은 2에서 4까지지. 이해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떨어져도 만족하는 정수해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지. 그래서 얘는 여기 떨어져도 되고 여기 떨어져도 된다. 3하고 4 사이 떨어져도 되고 4보다 큰 곳에 떨어져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근이 여기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고. 자,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이거 왼쪽으로 가는 경우야.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자, 만족하는 정수해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쪽 넘어가면 안 되겠지. 0하고 1 사이에 딱 떨어져서 어떻게 돼? 겹쳐지는 부분에서 정수해가 딱 누구만 되게? 1만 딱 되게.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A 값이 누구랑 누구 사이다? 0하고 1 사이다. 여기서도 좀 조심해야 되지. 등호 성립 조건. 1하고 겹쳐지면 안 되겠지만 0하고는 겹쳐져도 만족하는 정수해가 1개지. 그래서 0에 두고 붙을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래쪽에 있지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좀 어려운 문제 나왔네요.
자,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익힘 4번이죠. 자, 요 녀석을 좀 필기를 할까요? 요 녀석? 잘 봐. 자, 세변의 길이가 ABX야. 오케이? 세변의 길이가 ABX. 자, X가 제일 긴 변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오케이? 가장 긴 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오케이? 자,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얘는 둔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겠지. 일단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여야 돼? X의 범위.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자로 하니까 좀 어렵나? 요렇게 한번 해볼까? 3이고 5고 X야. 얘가 삼각형이래. X의 범위는요? 2하고 8 사이입니다. 나머지 두 변의 차와 합 사이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제일 긴 변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는 누구랑 누구 사이면 제일 긴 변이 아니더라도 사실 제일 긴 변이 있지 모를 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를 때도 얘가 누구랑 누구 사이면 된다. 두 변의 차와 합 사이가 되면 얘가 삼각형이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잘 봐. 요 X라는 길이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면 뭐가 돼요? 얘가 뭐가 돼? 미치겠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루트 C였더니 X가 됐어. 무슨 삼각형 되냐고. 직각삼각형 되잖아. 그래서 요때가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언제도 직각삼각형이 되냐면 요때도 직각삼각형이 돼요. 다른 변이 긴 변일 수도 있잖아. 그치? 만약에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B가 B변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어도 직각삼각형이 돼요. 얘도 직각삼각형. 그래서 요때랑 요때는 직각삼각형이고 요 사이가 되면 뭐가 된다? 이 사이가 되면 예각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요때랑 요때가 뭐가 됐냐?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개념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조금 더 정리하면, 긴변이 이건 긴변이 누구인지 모를 때고, 긴변이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긴변. 자, A, B, C 중에서, 자, C가 긴변이야. 이거는 뭐 막 딸딸 외울 필요는 없어. 딸딸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옛날에 배웠던 거 이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지. A, B, C 중에서 C가 긴변일 때는 이제 요렇게 되면은 뭐가 되고 직각삼각형이 되고 직각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긴 변이 직각일 때보다 작으면 예각삼각형이 되고 제일 긴 변이 직각일 때보다 크면 둔각삼각형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익힘
자, 익힘 4번 같은 경우는 x라고 되어 있고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고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일 긴 변이 얘인 게 확실하잖아, 그지? 모르면은 이거 해야 돼. 이거 써야 돼. 모를 때는, 알 때는 이거 쓰면 돼요. 제일 긴 변이 이거란 거 아니까. 그치? 이제 요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고, 자, 주요하신 거는 이거야. 일단은 셋 다 이제 길이가 양수돼야 돼요. 삼각형이니까. 셋 다 길이가 양수가 돼야 돼서 일단 x의 범위는 뭐보다 커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되고. 오케이? 이게 왜 나왔다? 세변 길이가 양수다. 해서 연립하면은 x가 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삼각형 결정 조건이지. 삼각형 결정 조건에 의해서 자, 요거. 자, 제일 긴 변은 나머지 두 개 더한 것보다 뭐 하셔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자, 제일 긴 변은 뭐보다 커야 된다? 피타 돌린 것보다 커야 된다. 제일 긴 변은 피타 돌렸을 때 직각일 때보다 더 커야 된다. 자, 요거 3개 연립하시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밑에 있는 풀이 보시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됐죠?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자, 마플 특강이고 2차 부등식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에 87페이지. 2번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치? 2번은 조금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보기 2번을 보면서, 보기 2번을 보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2번입니다. 자, 보기 2번은 자, 보기 2번의 1번부터 봅시다. 자, 오른쪽에 그래프 두 개가 그려져 있죠? 보이나요? 자, 보기 1번은 자, 얘죠. 자, 오른쪽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두 개 방정식의 해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래프로 해석하면 누구랑 누가 연립된 거야? 요 그래프랑 y는 0. 요거 두 개 연립했었을 때 교점에 뭐랑 같다? 교점의 x좌표랑 같다. 그렇지? 좌변과 우변이 연립됐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자, y는 x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뭐랑 뭐만 딱 보면 되는 거야. x축하고 요 2차 함수 요것만 뚝 보고 그 다음에 교점에 뭐만 찾으면 돼. x좌표들만 찾아주면 되겠지. 교점의 x좌표가 뭐랑 뭐로 돼 있어요? 베타랑 감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등식의 해는 베타랑 감마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또는이라고 해줘야 되겠지? 또는 감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죠? 자, 2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부등식의 해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래프로 해석하면 오른쪽에서 이 좌변 그래프, 요 좌변 그래프, 자, 그리고 우변 그래프, 자, 좌변과 우변 그래프. 그래서 좌변 그래프를 보고, 오케이? 우변 그래프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두 교점이 뭐야? 그는 교점에
X좌표. 자,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봤더니 알파랑 델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해를 뭐라고 하면 된다. 해를 알파 또는 델타죠. 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부등식으로 가는 거야. 이제 부등식으로. 이제 얘가 부등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 부등식의 해. 자, 요 부등식의 해는 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거야. 좌변 그래프가 저기 보여? 우변 그래프. 자, 우변 그래프. y는 0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x축이라고 하는 우변 그래프보다 얘가 더 작아야 되지. 작다라고 돼 있잖아, 좌변이. 그러니까 작거나 같아도 되죠. 같은 부분에 X좌표 범위인 거야.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를 보면 얘는 교점의 X좌표가 그대로 근이었다면 얘는 만족하는 X좌표의 범위가 근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 X축을 보긴 하는데 자, 누가 더 작아야 된다? 요 2차 함수가 더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지는 부분. 보여? 작거나 같아지는 부분. 여기를 봤더니 어떻게 되는가? 베타 감마니까 어떻게 되는가? X좌표의 범위는 여기서 뭐가 나온다? 베타하고 감마 사이일 때 X좌표의 범위, 여기 범위가 X좌표의 범위가 작거나 같게 되더라. 이렇게 근을 구하시면 되겠고, 자,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 그래프로 바로 해석할게. 자, 그래프로 4번 천천히 할까? 자, 천천히 합시다. 자, 이 녀석이 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요 좌변의 그래프. 요 그래프가 자, 여기 우변 그래프. y는 mx 플러스 n 직선이죠. 그래프보다 위쪽 부분이 위쪽에 존재하는 부분에 X좌표 범위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누구랑 누구만 딱 보는 거야. 요 2차 함수와 비스듬한 1차 함수만 딱 보고, 자, 요 아래로 볼록한 요 녀석이 위쪽에 존재하는 부분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계값에서 X좌표를 봤더니 각각 누구야? 알파랑 델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X좌표 범위는 알파보다 작아지거나 델타보다 커지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델타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됐지?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게 보기 3번이야. 보기 3번 별표 치고. 수시로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애들이. 잘 보세요. 자, 보기 3번은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얘는 자 그래프로 반드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죠. 요 녀석은 y는 fx가 자 함수값이 음수인 어떻게 되는 거야? x좌표 범위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치? 함수값이 음수인 x좌표. 그러면 잘 보면 애들이 또 헷갈리는 게 위로 블록한 게 fx예요, 아래로 블록한 게 fx예요. 이거 물어보는 게 있는데 잘 봐. 아래로 블록한 요렇게 시작하는 녀석의 끝나는 지점이 뭐가 있어? y는 fx 있지. 그래서 요 아래로 블록한 녀석이 y는 fx야. 얘랑 이제 뭐를 보는 거야? x축을 보는 거야. 자, 함수값이 음수인 x좌표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겠지. x좌표 경계값에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경계값에서 보았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4니까 그치? 얘는 이제 뭐라고 하면 된다?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지? 자, 두 번째. 자, 2번. 자, 2번도 바로 그래프로 해석합시다. 2번도 바로 그래프로 해석하면 자, gx는 위로 블록한 녀석이죠. 함수값이 0보다 커지는 x좌표의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x좌표 보면 마이너스 2랑 0, 그치? 그래서 이 녀석도 근을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 되셨나요? 됐음? 자, 3번은 자, 3번은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합니다. 요거는 그래프, 이것도 해석 잘 못하죠, 애들이. 자, 요 녀석 좌변의 그래프가 요 우변의 그래프보다 얘가 작으니까 아래에 있는 아래쪽에 존재하는 부분의 x좌표 범위 돼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만 딱 그려놓고, 알겠어? 자, 이 fx가 더 아래쪽에 존재하는 범위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치? x좌표의 범위를 봤더니 이때 x좌표는 마이너스 2고 이때 x좌표는 보시게 되면 2니까 근을 어디라고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일 때 됩니다 라고 하면 되죠. 이제 문제는 4번이지. 4번이 조금 헷갈리는데 4번을 별표 치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 두 개를 어떤 두 숫자를 곱해서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해? 부호가 다르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y는 fx하고 y는 gx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 x좌표 범위.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즉, 자, 한번 보면
얘는 이제 X축도 그려야 되고, 왜냐하면 부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다 그려야 돼요. X축과 위로 볼록한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다 그려주시고, 오케이? 전부 다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마이너스 2하고 0을 경계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2하고 4일 때를 기준으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어.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게 되면 돼요. 자, 이때는 함수값이 부호가 어떻게 돼? 얘는 양수되고 얘는 음수되지. 그렇지?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때는 성립하죠. 그러면 요때도 함수값의 부호가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성립합니다. 됐지? 요때 되면 어떻게 돼? 0하고 4 사이 될 때. 얘 음수되고 얘도 음수되지. 이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렇지? 4보다 클 때는 함수값의 부호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지. 부호가 다르니까 성립하죠. 이제 누구일 때만 따지면 되면 경계일 때만 따지면 되는데 마이너스 2일 때하고 0일 때하고 4일 때는 함수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지 않아요. 안 됩니다. 이때는. 이때 안 되고 이때 안 되고 이때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늘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거나 또는 4보다 크거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하자. 익힘 5번은 같은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익힘 6번 한번 봅시다. 익힘 6번. 익힘 6번 하려고 했는데, 익힘 6번만 하면, 익힘 6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